일본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C19 감염증에 대한 옳지 못한 대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의 금품 관련 의혹은 끝없이 나오고 있고, 스가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은 총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감염증 대책에서부터 꼬여버린 스가 총리는 임기 연장을 위한 선거 전략까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의 선거 수완이 올해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직접 투표를 거치지 않고 집권당 파벌 수장들의 밀실 합의를 발판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스가 총리가 올해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정치 일정에서 주목되는 선거는 9월 30일 임기가 종료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10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 선거, 4월 25일 예정된 중참위원 보궐선거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고, 총재 재선은 그가 총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 조건입니다. 중의원 선거의 경우 의원 임기 만료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스가 총리가 국회를 언제 해산할지가 관건입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3월 하순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한 후 또는 9월 5일 도쿄올림픽 폐막 후에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일단 거론되고 있습니다. 1월 18일 정기국회가 개막하면 서둘러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도 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최근 상황에 비춰보면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1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해산에 관해 가을까지 중의원 해산이라는 것은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어쨌든 전력으로 감염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언급하며 연초 해산 가능성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성과로 삼아 국회를 해산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스가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우선 일본의 확진자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한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는 변이된 바이러스까지 유입된 상황이라서 낙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스가 총리가 내년도 예산 확정 후 국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4월 25일 예정된 중의원 홋카이도 제2선거구와 참의원 나가노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스가 취임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는 스가의 지도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자민당이 패배한다면 각 파벌은 스가를 간판으로 삼아 총선까지 가도 괜찮을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즉 9월 임기 만료를 계기로 자민당 총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제2선거구는 집권 자민당 요시카와 다카모리 의원이 최근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직함에 따라 나가노의 경우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의 하타 유이치로 의원이 C19 감염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각각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두 선거구 모두 야당의 지지 기반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며 특히 홋카이도는 요시카와가 금품 비리로 낙마한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어 자민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확정 후 국회를 해산해 보궐선거를 총선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감염 확산에 제동을 걸고 악화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작년 9월 발족 당시에는 역대 3위 수준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감염증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밖에 올해 7월 22일 임기가 끝나는 도쿄도 의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동시 선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중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국회를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동시 선거는 열린 여당인 공명당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 만료 직전에 선거하는 것은 떠밀리듯 뒤늦게 해산했다가 민주당 세력의 정권을 내준 아소다로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경기 위축을 우려해 C19 감염증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 지사에게 일격을 당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가운데 고이케 지사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1월 2일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을 만나 긴급 사태 선언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요청이지만 감염증 대응에 관한 주도권 다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가 정권을 기습한 셈입니다. 스가 총리는 경기 부양을 중시했기 때문에 긴급 사태 선언과는 거리를 뒀으며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의 일시 중단도 마지못해 결정했습니다. 1월 3일 요미우리 신문은 고이케 등의 긴급 사태 선언 요청에 관해 정부 측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흔적이 엿보이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고이케 도쿄지사가 여론을 얻고 공개적으로 내각을 압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 주변에서는 고이케는 교활하다, 쓸 수 있는 대책을 쓰기 전에 갑자기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으로 그물을 쳐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작년 4월 7일에서 5월 25일 일본의 일부 또는 전역의 긴급사태를 발령했는데 당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255명 수준이었습니다. 긴급사태 종료 후 한동안 하루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작년 여름부터 긴급사태 수준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하루 3,000명대로 긴급사태 때의 10배를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로 본다면 진작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어야 하지만 앞서 긴급사태가 경기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를 지켜본 스가 총리는 경기 부양과 방역을 병행하는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감염을 증가시키는 증거가 없다며 고투 트래블을 강행한 점을 비춰보면 긴급사태는 그가 애초에 순위권 밖에 둔 선택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 속도가 2개월 이상 현저하게 빨라지고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기 시작하는 등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이케 지사가 공개적으로 결단을 촉구한 셈입니다. 고이케 지사가 니시무라 담당상에게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긴급사태 발령권자가 총리인 점을 고려하면 스가에게 공을 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가 총리는 꽤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의료 종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사태 재발령 요구를 거절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하면 책임 논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감염증 대응에 관한 불만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요청을 수용하여 긴급 사태를 다시 선언한다면 스가 총리가 중시하는 경기 부양에 당장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한 C19 감염증 대책에서 지자체에 끌려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1월 2일 고이케 지사 등과의 면담에서 긴급 사태 발령 요청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긴급사태 재선언 요청에 관해 전문가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등 정권에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C19 감염증 확산으로 선택지까지 좁아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스가 총리가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